어느 날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샤워는 해도 씻지는 않으시더군요. 걸음은 불편하고 피부는 여기저기 가렵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셨죠. 나이 드니 원래 그런 거 아니겠소 하고 웃으셨지만 전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그거 안 씻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씻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씻는 법은 잘 모릅니다. 몸은 물로 씻지만 병은 남아있죠. 노년기의 질병 중 상당수가 피부와 위생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셨나요? 몸을 씻는다는 건 단순한 청결이 아닙니다. 면역이고 순환이고 건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꼭 씻어야 할 부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간과하는 작고 사소한 부위들. 하지만 이곳을 씻느냐 마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수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85세 은퇴한 피부과 면내과 의사 강인수,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환자들에게 알려드렸던 오래 살고 싶다면 씻어야 할 5곳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소중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인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85세, 평생을 피부와 감염 질환 치료에 바쳐온 의사입니다. 의사로서의 삶만 50년, 그중 절반은 노인 환자들과 함께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습관 하나, 씻는 방식 하나가 사람의 몸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려내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좀 가려워서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작고 사소한 증상이 얼마나 큰 병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씻는다는 건 단순한 청결이 아닙니다. 그건 곧 몸과 마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건강법입니다. 오늘 저 강인수가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씻어야 할 5부위, 그 이유와 방법을 50년 진료의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천천히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가락 사이, 심장보다 먼저 봐야 할 곳. 그냥 간지러운 줄 알았답니다. 78세 최할아버지, 외래 진료실에 앉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샤워는 하루에 2번이나 해요. 그런데 왜 자꾸 발등이 아프고 붓죠? 그분의 양말을 벗긴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가락 사이가 붉게 짓무르고 진물이 흐르고 있었죠. 곰팡이균이 깊숙이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염증은 발등을 넘어 정강이까지 번졌고 결국 입원 치료에 항생제까지 써야 했습니다. 이건 흔한 일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방치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좁고 습하고 어두워서 세균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력과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작은 염증이 피부 감염, 림프선 감염, 전신 염증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보다 먼저 발가락 사이를 보라. 당신이 매일 딛고 선 땅, 그 출발점이 바로 발입니다. 씻는다고 다 씻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발은 그저 샤워기 물에 흘려보내는 걸로 끝냅니다. 그러나 발가락 사이는 손이 닿고 정성이 닿아야 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직접 손으로 씻어야 합니다. 샤워 중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벌려 순한 비누, 거품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특히 새끼발가락과 4번째 발가락 사이, 염증이 가장 잘 생깁니다. 2번째, 씻은 뒤에는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습한 채로 양말을 신으면 균이 번식합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드라이기에 찬바람으로 꼼꼼히 말려주세요.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작은 상처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내 발을 점검하세요. 거울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확인하고 굳은 살, 갈라짐, 발진이 보이면 곧바로 관리하세요. 필요하면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숨기는 건 결코 이득이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씻어야 할 두 번째 부위, 겨드랑이 면역의 문을 여는 곳. 선생님, 왜 자꾸 감기에 걸릴까요? 75세 이정희 할머니, 봄, 가을만 되면 감기처럼 찾아오는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하셨죠. 매번 항생제, 스테로이드로 버티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찰 중 저는 문득 겨드랑이를 살펴봤습니다. 피부는 붉고 림프절은 단단히 뭉쳐 있었죠. 혹시 겨드랑이 자주 씻으세요? 하고 여쭸더니 그냥 물로 헹구고 향수만 뿌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를 땀 나는 곳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겨드랑이는 단순한 땀샘이 아니라 몸 전체 면역을 조절하는 림프절이 집중된 부위입니다. 무려 20개 이상의 림프절이 모여 있어요. 림프절은 독소를 걸러주고 백혈구를 생산하며 염증과 싸우는 면역의 핵심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막히거나 자극받으면 해독 기능이 약해지고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향이 강한 비누, 땀을 막는 데오드란트, 강한 향수 등으로 림프샘을 자극하고 땀 배출 통로를 막아버리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겨드랑이를 막는 건 면역을 닫는 것입니다. 이 부위를 씻고 숨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냄새를 없애려다 면역까지 없앴습니다. 겨드랑이 관리는 단순히 냄새 제거가 아닙니다. 숨 쉬게 하고 해독시키는 것. 그게 진짜 관리입니다. 첫 번째, 향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기. 너무 강한 바디워시, 화학 성분 비누는 림프절을 자극합니다. 녹차 성분, 코코넛 오일, 약산성 비누처럼 피부를 진정시키는 천연 성분 비누가 좋습니다. 비누칠 후 손끝으로 원을 그리며 가볍게 문질러 씻어주세요. 두 번째, 샤워 후 완전히 말리기.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 세균 번식이 매우 쉬운 부위입니다. 물기가 남으면 곰팡이나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고 헤어드라이기에 찬바람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세 번째, 자연 유래 데오드란트 또는 사과 식초 활용하기. 알루미늄, 파라벤이 들어간 데오드란트는 땀샘을 막고 림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베이킹 소다, 코코넛 오일을 섞은 천연 데오드란트 또는 사과 식초 희석액을 바르기로 대체해보세요. 네 번째, 아침 2분 림프 마사지. 팔을 위로 들고 반대 손으로 목에서 겨드랑이,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각 1분씩 하루 2분이면 면역 순환이 달라집니다. 효과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환절기, 기관지염이 줄고 항생제 복용 횟수가 감소, 몸이 가볍고 숨이 덜 찬 느낌, 피부 트러블도 줄어듭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이 네 가지를 2달 실천하고 가을철에 처음으로 항생제 없이 지내셨습니다. 선생님, 가을이 와도 병원이 안 가도 되네요. 이 조용한 평범함이 제겐 기적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씻어야 할 세 번째 부위, 허벅지 안쪽 해독의 길목.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71세 김영희 할머니, 다리가 무겁고 저려서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도 이상 없다는 말만 들으셨죠. 하지만 제가 살펴본 건 혈액 검사가 아니라 그녀의 허벅지 안쪽, 바로 서해부 쇼시부였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고 서해부 림프절은
단단히 뭉쳐 있었죠. 게다가 간 기능 수치도 미묘하게 높았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단순히 살이 부비는 부위가 아닙니다. 바로 이 안쪽에는 대퇴동맥과 정맥, 그리고 간 해독과 연결된 림프절이 모여 있는 순환과 해독의 핵심 지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도 않고 통풍 안 되는 속옷으로 꽉 조인 채 하루를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피가 잘 돌지 않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 전신 피로와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간이 나쁜 게 아니라 허벅지가 막혀 있는 겁니다. 몸속 정체된 독소가 다리에 쌓이고 간에 부담이 가는 거죠. 피곤한 게 나이가 아니라 순환 때문이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잘 씻고 통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혈액 순환과 간 해독 기능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기. 허벅지 안쪽은 땀이 잘 차고 통풍이 어려운 부위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팔이 안 닿아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못하죠. 긴 손잡이 스펀지, 천으로 감싼 막대를 이용해 허벅지 안쪽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두 번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고 통기성 좋은 옷 입기. 젖은 채로 속옷을 입거나 합성 섬유 속옷은 피부 자극과 순환 방해의 원인이 됩니다. 면 100% 속옷, 넉넉한 사이즈, 착용 권장,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고 필요시 찬바람 드라이기로 마무리. 세 번째, 나비 자세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림프 순환 열기. 아침 또는 저녁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붙이고 상체를 살짝 숙이는 나비 자세, 또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눕히는 스트레칭만 해도 좋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림프 흐름이 열리고 간에 걸린 독소가 빠르게 순환됩니다. 네 번째, 피부 마찰 방지를 위한 보습과 파우더 사용. 특히 여름철 피부가 서로 부딪혀 염증이나 가려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샤워 후 바세린, 코코넛 오일, 천연 보습제, 필요시 옥수수 전분 파우더를 가볍게 뿌려주세요. 효과는 바로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다리에 묵직함이 줄고 밤에 쥐나 저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피부 트러블도 감소, 무엇보다 간 수치가 안정되고 만성 피로가 개선됩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 한 달 실천 후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 요즘 수면제 안 먹고 자요. 다리도 가볍고 병원에서 간 수치도 정상이래요. 살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싶다면 씻어야 할 네 번째 부위, 등과 두피 생각과 활력의 출발점.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손주 이름도 헷갈려요.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온몸이 축 처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혹시 치매인가요? 그 말 속엔 두려움이 깊게 배어 있었죠. 그런데 저는 할머니의 두피와 등을 먼저 살폈습니다. 두피는 건조하고 딱딱했으며 어깨와 등은 근육이 뭉쳐 마치 단단한 돌덩이 같았죠. 많은 분들이 두피와 등은 씻는 부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샴푸만 대충 하고 등은 손이 닿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이 부위들, 사실은 뇌와 신경계 건강에 직결된 핵심 구역입니다. 등, 특히 목과 견갑골 주변 근육은 뇌로 가는 혈류를 조절합니다. 이 근육들이 뭉치면 뇌혈류가 줄고 기억력, 집중력, 인지 기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피는 뇌와 가장 가까운 피부입니다. 여기서 혈액 순환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이 뇌로 가지 못하고 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생각이 무겁고 피곤한 건 머리가 지친 게 아닙니다. 등과 두피가 굳어 뇌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맑아지는데 따로 약이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등과 두피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신경 쓰지 않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씻고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집중력, 기분 상태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긴 손잡이 브러쉬로 등을 부드럽게 씻기. 샤워할 때 등은 대충 스치기 쉽습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브러쉬나 스펀지를 사용하세요. 척추를 따라 위에서 아래로 원을 그리듯 문지르면 뭉친 근육이 풀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활짝 열립니다. 두 번째, 두피 마사지로 뇌에 산소 보내기. 샴푸할 때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특히 관자놀이, 뒤통수, 정수리는 뇌혈관과 연결된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루 5분만 해도 두통, 피로, 기억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세 번째, 아침 스트레칭으로 등 근육 열기.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상체 옆으로 숙이기, 혹은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들었다 내리기. 척추와 신경계가 깨어나고 하루 종일 머리가 가볍습니다. 네 번째, 자기 전 등 마사지로 깊은 잠 유도. 혼자일 경우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고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누워 천천히 몸을 움직여 주세요. 어깨뼈 사이, 척추 옆 근육이 풀리며 깊은 이완을 줍니다. 효과는 뚜렷합니다. 생각이 선명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 두통, 어지럼증 감소, 수면의 질이 깊어짐. 조명자 할머니는 이 루틴을 2달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거짓말처럼 머리가 맑아요. 손주 이름도 안 헷갈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해요. 뭐랄까, 나를 다시 찾은 느낌이랄까요. 오래 살고 싶다면 씻어야 할 5번째 부위, 배꼽 안 보이지 않는 염증의 시작점. 몸이 자꾸 가렵고 이유 없이 열이 나요. 82세 김우진 할아버지는 피부병도 감기 증상도 아닌 애매한 몸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려움은 심해지고 종종 미열까지 반복됐죠. 진료 중 문득 제가 할아버지께 여쭌 건 이거였습니다. 혹시 배꼽 안 마지막으로 제대로 씻어본 게 언제세요?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죠. 거긴 뭐 따로 씻는 데입니까? 많은 분들이 배꼽은 그냥 놔두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쪽은 피부 주름이 깊고 외부 노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폐물, 각질, 피지, 땀, 세균이 축적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배꼽은 림프절, 복부 신경망과 가까워 염증이 발생하면 체온 조절, 면역 반응, 소화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 중에는 복부 가려움, 피부염, 원인 불명의 피로가 실은 배꼽의 염증 반응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배꼽 안은 작지만 병은 그 틈에서 시작됩니다. 배꼽을 씻는 건 내 몸 안쪽까지 닦아내는 일입니다. 배꼽 안은 보이지 않고 손도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씻지 않으면 세균이 축적되고 염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1회 면봉으로 부드럽게 닦기. 샤워 후 미지근한 물을 살짝 묻힌 면봉으로 배꼽 안쪽을 원을 그리듯 천천히 닦아주세요. 너무 깊이 넣지 말고 겉에서부터 안쪽으로 부드럽게. 필요하면 약산성 클렌징 워터나 식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 건조. 물기 있는 배꼽은 세균 번식의 온상입니다. 부드러운 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고 습할 땐 드라이기에 찬바람으로 살짝 말려주세요. 세 번째, 피부 트러블 있을 경우 항균 오일 한 방울. 염증이 생겼거나 냄새가 심할 경우 티트리 오일 1방울을 코코넛 오일에 희석해 살짝 발라주면 자연 살균 효과와 진정 효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효과는 작지만
확실합니다. 배꼽 주변의 묘한 가려움, 습진, 뾰루지 감소, 복부 림프 순환 개선 미열, 피로감 줄어듦, 면역 반응 안정, 피부 염증 재발률 감소, 무엇보다 몸 전체가 가볍고 깨끗한 느낌. 김우진 할아버지는 한 달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꼽이 그토록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한 번 닦고 나니 가려움도 사라지고 아침에 몸이 맑게 깨어나는 기분이에요. 결국 씻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니라 마음의 안쪽까지 씻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를 씻으면 하루의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겨드랑이를 씻으면 면역이 다시 숨을 쉽니다. 허벅지 안쪽을 씻으면 간이 숨통을 틉니다. 등과 두피를 씻으면 생각이 맑아지고 하루가 살아납니다. 배꼽 안을 씻으면 오래된 피로가 비로소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고 생각도 굳습니다. 하지만 씻는 순간만큼은 몸과 마음이 다시 유연해집니다. 그 작은 씻는 행위 하나가 당신을 살게 합니다. 수많은 약보다, 비싼 보조제보다, 복잡한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씻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씻어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몸에서 가장 작고 가장 방치된 그 부위들이 가장 큰 병의 출발점이자 가장 빠른 회복의 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룬 5곳,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배꼽, 안, 이 5 부위는 우리 몸의 흐름, 면역, 순환, 해독, 그리고 뇌의 활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루 5분, 그저 제대로 씻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생명을 지키고 일상을 바꾸고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이 5곳을 씻는다는 건 당신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문득 늙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인 무관심과 습관이 우리의 몸을 조금씩 굳게 만든 것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끝이 닿는 곳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피부를 씻는다는 건 단지 때를 밀자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살아있다는 감각을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그 손끝의 정성이 당신의 면역이 되고 활력이 되고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딱 한 부위 정성껏 씻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가장 먼저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감 필름은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